제가 이 말, 수도관 위에 무거운 돌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물이 잘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걸 모르고 평생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돈운이라는 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흐르다가 어느 날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음악. 그런데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물건이 집에 있으면요. 아무리 밖에서 뛰어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돈 넣는 거랑 똑같아요. 열심히 벌어도 늘 빈 느낌 아시죠? 오늘은요. 거창한 인테리어 이야기 안 합니다. 풍수 어렵게 안 갑니다. 이론 줄줄이 안 해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손이 가게 되는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딱 하나, 이 물건은 정말 많은 분들 인생에서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이걸 치웠더니 신기하게도 거래가 풀리고 돈 흐름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계속 나와요. 물론요. 제가 로또 된다고는 안 합니다. 그런 말하면 약장수죠. 대신 돈이 들어올 길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치워주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네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좋은 기운이 쭉 퍼지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왕 듣는 거 기분 좋게 듣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돈이 안 풀리면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회사 탓, 경기 탓, 사람 탓. 그런데 의외로 답은 집안,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잠자는 공간, 쉬는 공간에 있는 물건 하나가 하루 종일 내 생각과 선택을 미세하게 흔들고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시죠? 이 물건은요, 보기엔 조용한데 존재감은 아주 큽니다.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할 자리에 차가운 기운을 쌓아두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에 이미 하나씩 있어요.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아마 집안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가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집을 꾸밀 때 괜히 있어 보이려고 한두 개쯤 두는 물건들이 있어요. 유리병에 말린 꽃 넣어놓은 거, 차가운 금속으로 만든 추상적인 조각상, 반짝이는 유리구슬들로 찬 접시. 이게 왜 문제냐고요? 집은 사람처럼 온기를 느껴야 기운이 돌아요. 그런데 이런 차가운 재질의 장식품들은 보기엔 멋져 보여도 집안의 차가운 기운, 음기를 쌓이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따뜻하게 밥 지어놓은 부엌 한가운데 얼음 조각을 올려두는 꼴이에요. 그게 얼마 못 가서 집안 온도를 뚝 떨어뜨리는 거죠. 풍수에서는요, 이런 걸 기운을 깨는 인테리어라고 해요. 흐르던 좋은 기운이 딱 걸려서 막히는 지점이 생기고 그 막힘이 집안 전체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특히 철제나 유리, 크리스탈로 만든 장식품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차가운 기운을 머금고 있다가 공간 전체에 뿌립니다. 그러면 어떠냐고요? 거실이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들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럴 땐 TV를 틀어놓거나 배경음악을 켜두고 싶어지죠. 그건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그 차가운 기운을 상쇄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 장식품들이 주로 어디에 놓이냐면 바로 시선이 자주 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소파,
맞은편 장식장, 식탁, 위 혹은 현관 입구 그 자리에 있을수록 기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말하자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치는 찬물 같은 존재가 거실 한복판에 턱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움츠러들고 마음도 차분하다 못해 가라앉습니다. 음악, 특히 재물운이 막히는 분들 집에 가보면요, 공통적으로 차가운 질감의 물건들이 많습니다. 값비싼 인테리어, 소품, 어두운 색상의 유리 조형물, 금속 빛나는 책장 장식들, 이런 건 재물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밀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음악, 도운도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고 하지 얼음장 같은 집에 안발도 들여밀고 쉽지 않을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시죠? 그럼 도대체 뭘 치워야 해요? 정답은 단순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못해 쓸쓸한 느낌이 드는 장식품, 딱 그거 하나면 됩니다. 특히 유리나 금속으로 된 것, 의미 없이 장식장에 꽂혀 있는 것, 오래됐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것, 그거 하나만 치워 보세요. 참 신기하게도요, 어느 순간 전화가 옵니다. 거래가 다시 열리고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제가 겪은 분들 중 이 경험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분지럽니다. 멀쩡하지만 마음을 싸하게 만드는 물건들, 그게 돈줄을 막는 범인입니다. 괜히 비싸고 특별하고 인테리어에 어울린다 싶어서 두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눈을 좀 다르게 떠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자주 머무는 곳에 그 물건이 있다면 그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침대 머리맡입니다.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가 누워 보내는 자리. 이 자리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운의 중심이 쌓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두고 계세요. 특히 무거운 기운을 가진 물건들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돌로 만든 수석, 무거운 장신구, 오래된 액자, 향초, 그리고 놀랍게도 음식물. 네, 머리맡 협탁 위에 밤에 먹다 남은 과일이나 간식을 그냥 두고 주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밤사이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쉬지만 기운은 흐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가로막는 돌덩이 같은 물건들이 머리맡에 놓여 있으면 마치 코앞에 무거운 바위가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경직되어 푹 쉬지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침대 머리에 이런 무거운 물건이 있다는 건 뇌 바로 옆에 돌덩이를 두고 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오늘은 돈이 들어올 것 같아. 이런 기운이 생기겠어요? 기운이 무겁고 가라앉으면 자연히 생각도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선택이 움츠러들고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돼요. 돈이 들어올 틈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 머리맡에 거울 두는 거예요. 겉보기엔 넓어 보이고 세련돼 보일지 몰라도요, 자기 얼굴을 비추는 거울을 자는 동안 마주하는 건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자다가 눈 떴는데 거울에 비친 나랑 눈 마주치는 그 느낌 상상만 해도 오싹하죠. 풍수에서는 이런 걸 기운을 흐트리는 배치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머리맡엔 절대 무겁거나 반사되거나 썩을 수 있는 물건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좋냐고요? 가볍고 따뜻한 느낌의 물건이 좋아요. 나무 소재의 협탁, 포근한 느낌의 조명, 마음 편해지는 색감의 자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건 다 치우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침실은 장식하는 공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공간이거든요. 한 분은요, 머리맡에 수석을 두셨었어요. 자랑거리였죠. 예술적 가치도 있다고 믿으셨고요. 근데 몇 년간 늘 지출이 많고 이상하게 잠도 뒤숭숭하게 잤대요.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선생님, 혹시 머리에 무거운 돌 같은 거 두셨어요? 놀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치우셨더니요. 잠도 깊어지고요. 나중엔 본인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 뒤로 일이 자꾸 풀려요. 웃으며 말하셨지만은 저를 그 말이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 이제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잠자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무겁고 차가운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이 그걸 내려놓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치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달라지고 그 기운이 결국 돈줄을 틀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머리만 말고도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것 중에 기운을 확 흐트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이요. 잘 쓰면 기운을 2배로 불려주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놓으면 그야말로 기운 분산기가 됩니다. 특히 집안에서 거울이 문 앞에, 침대, 맞은편에 현관 입구에 무심코 배치돼 있다면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재물운을 쫙쫙 흐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바로 마주 보이는 벽에 거울이 딱 보기엔 공간이 넓어 보이죠. 근데 풍수에서는 이게 들어온 기운을 다시 밖으로 튕겨내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좋은 기운이 문으로 들어왔다가 거울에 부딪혀 그대로 유턴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손님 초대해놓고 문 앞에서 돌아가시라는 꼴이죠. 좋은 기운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환영받지 못하면 다시는 안 옵니다. 또 침대에 누웠을 때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친다. 그건 더더욱 안 좋아요. 사람이 쉬는 공간에서조차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얼굴을 감시하게 되거든요. 특히 양옆에 거울을 배치하는 건 기운을 양쪽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건 재물뿐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까지 전반적인 운 흐름에 균열을 만듭니다. 거울이 집에 많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정신없이 떠 있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공간의 기운이 반사되고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공간, 예를 들면 옷가게나 미용실에는 거울이 많지만 집에는 최대한 제한적으로 두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거울을 두어야 한다면 욕실이나 드레스룸처럼 정리하고 비우는 공간에 두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거울의 크기입니다. 너무 크거나 전신을 다 비추는 거울은 기운을 빠르게 흘려요. 마치 소리를 크게 튼 라디오처럼 처음엔 시원하지만 금세 피곤해지는 것처럼요. 그런 거울이 문과 마주하거나 침대와 마주하게 놓여 있으면 에너지 자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뒤척이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거울을 치운 후 삶이 달라졌다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대요. 알고 보니 그 입구에 거울이 턱하니 걸려 있었던 거죠. 그거 치우고 신기하게 일이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에이 설마 했다가 나중엔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는 어떤 거울이
어디에 걸려 있나요? 그 위치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그게 곧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쿡 찔리거나 괜히 기분이 불편해진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건 기운이 아니라 에너지를 뺏어가는 시각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건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 집에 특히 많아요. 음악, 자기 표현이라면서 예술 작품 몇 개 걸어놨는데 실제로는 그게 무의식 깊숙이 부정적인 감정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뭉크의 절규 같은 작품, 전시관에서는 감탄할지 몰라도 집안 벽에 걸려 있으면은 그 절규가 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도 자꾸 불안하고 자꾸 예민해지고 자꾸 외롭고 그뿐만 아니라 가구, 배치도 문제입니다. 집은 기운이 흐르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등짝에 탁 치듯 막아서는 커다란 장롱, 통로를 반쯤 막아버린 책장, 소파 옆으로 겨우 몸을 틀어 지나가야 하는 협소한 동선, 이런 건 다 막힘입니다. 물이 흐르다 막히면 썩듯이 기운도 흐르다 막히면 탁해져요. 실제로 어떤 집은요, 현관문 열자마자 눈앞에 큼직한 신발장이 턱 하고서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툭 떨어져요. 그 집 주인도 항상 뭔가 일이 막히고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현관은 기운의 입구인데 그걸 막아놓으니 뭐가 들어오겠어요? 손님도 돈도 기회도 다시 나가버리는 거죠. 가장 심각한 건 우리가 그걸 그냥 익숙해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년, 수십 년 동안 같은 배치로 살다 보면 그게 문제인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환경은 무조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매일 눈에 담고 몸으로 부딪히는 집안 환경은 사람의 감정, 선택, 결정까지 바꿔요. 당연히 재물운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실이든 방이든 간에 이건 왜 여기 있지 싶은 그림이나 물건, 가구 하나만 치워보세요. 아니면 위치만 살짝 옮겨도 좋습니다. 기운은 공간이 열릴 때 들어옵니다. 내가 움츠러드는 집이 아니라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돈도 머물러요. 기분이 답답한 이유, 자꾸 피곤하고 일에 진전이 없는 이유, 혹시 벽에 걸린 그 그림 때문은 아닌지 오늘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눈으로 한번 더 쌓여 있는 물건들도 살펴보세요. 집안에 뭐가 가장 많을까요? 바로 입는 옷입니다. 드레스룸에 빼곡히 걸린 옷 방구석에 켜켜이 쌓인 계절, 지난 이불, 서랍 속에서 존재조차 잊혀진 액세서리들, 이걸 딱 하나로 정리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기운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운의 흐름을 막는 가장 무거운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입지는 않지만 버리긴 아깝고 언젠간 입겠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보통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물건들이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드레스룸처럼 한 방에 물건을 다 밀어넣는 구조일수록 그 방은 에너지 순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통풍 안 되는 방처럼요. 사람도 오래 머무르면 숨이 턱 막혀요. 더욱이 드레스룸이 붙어 있는 침실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자고 쉬고 회복해야 할 공간에 묵은 에너지들이 쌓여 있으면요. 자는 동안 몸은 쉬어도 정신은 계속 무거운 기운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고 머릿속은 어지럽고 결정 하나 내리는데도 괜히 망설여지고
그러다 하루 종일 흐름이 끊깁니다. 심지어 돈 문제도 그래요. 들어올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왜? 음악, 내 공간이 이미 꽉 차 있어서 새로운 걸 담을 자리가 없거든요. 이건 꼭 물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관계도,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빈 공간이 있어야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 계셨어요. 자꾸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인다고 하시길래 집을 한번 들여다봤죠. 드레스룸에만 200벌 넘는 옷이 걸려 있었고 그중 절반은 10년째 손도 안 댄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당장 버리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당장 입는 옷 30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방으로 옮겨보세요. 그 뒤로요. 기적처럼 그분 장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유요? 공간이 비워지니 머리가 맑아졌고 머리가 맑아지니 판단이 빨라지고 판단이 빨라지니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정리에는 돈이 안 듭니다. 오히려 돈이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오늘 당장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물건은 지금 내게 도움이 되나? 대답이 글쎄라면 그건 비울 때가 된 겁니다. 비우는 건 손해가 아니라 흐름을 다시 여는 투자입니다. 드레스룸 문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면 그건 지금 기운이 막혀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막힌 기운이 머무는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매일 드나들지만 잘 모르는 곳, 욕실이요. 그저 씻고 나오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욕실이 은근히 집 전체에 기운을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부부의 건강한 그리고 재물의 흐름까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 기운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잘못 꾸며진 욕실 하나 때문에 자꾸 싸우고 이상하게 돈이 새는 집들도 있어요. 욕실이라는 공간은 본래 음습한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물이 고이고 습기가 많고 배수구를 통해 기운이 빠져나가기도 하죠. 풍수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소멸 지점이에요. 그래서 욕실이 너무 차갑고 어둡게 돼 있다면 그 집은 전체적으로 기운이 내려앉습니다. 특히 욕실에 창문이 없고 조명도 어둡고 장식도 전무하다면 그건 말 그대로 음기 집합소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작은 양기를 끌어들이는 것. 예를 들어 욕실에 밝은 조명을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확 바뀝니다. 거기다 빨강, 핑크 같은 따뜻한 색감의 욕실용품을 배치하면 그 영향은 더 커지죠. 특히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욕실이라면 커플용 타월이나 향 좋은 디퓨저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말랑말랑해져요. 이런 게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욕실에 무심코 쌓아둔 물건들이에요. 쓰다만 샴푸, 텅 빈 바디워시 용기, 엎어진 비누 받침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정리 안 되는 삶이라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주게 됩니다. 음악, 그게 쌓이면요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일상에 대한 자신감도 꺾여요. 작은 거지만 매일 반복해서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혹시 지금 이 말 들으시면서 우리 욕실이 딱 그런데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바꾸는데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욕실 매트를 따뜻한 색으로 바꿔보세요. 칙칙한 샤워 커튼을 산뜻한 느낌이 있는 걸로 교체해보세요. 향초나 디퓨저 하나 놓아보는 것도 좋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욕실에 작은 화분 하나 들여놨더니 그날 이후 부부싸움이 줄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욕실 문이에요. 자, 지금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욕실 문이 항상 열려 있진 않나요? 그거 하나만 닫아도 기운이 새어나가는 걸 꽤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욕실 문은 가능하면 항상 닫아두고 바닥은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 주세요. 그게 좋은 운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작은 공간이지만 가장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도 바로 욕실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특히 필요하고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방입니다. 아이 방,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 확 바꾸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공부방이요. 단순히 학업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족 전체의 기운, 특히 재물운에도 은근히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고요? 아이가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부모의 에너지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책상 위치입니다. 대부분 벽 쪽에 딱 붙이면 되지 뭐하고 아무렇게나 배치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는 공부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등 뒤에서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긴장감 때문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등을 벽에 두고 앞이 열린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책상은 문을 등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방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배치해 주세요. 가능하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대각선 안쪽에 책상을 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외부 자극에도 덜 휘둘리고 아이가 공부할 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햇볕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아이, 방이라면 잠깐 전환됩니다. 그러면은 책 펴는 건 열심히 하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공부방에서는 감정을 자극하는 장식물은 최소화해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방은 몰입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몰입은 곧 기운의 집중이에요. 그 기운이 잘 모이면 아이는 성장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집 전체 흐름도 훨씬 맑아집니다. 공부방 정리 하나로 집안의 돈줄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사입니다. 이사라는 개요.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니에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손 없는 날이죠. 그런데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날인 건 아닙니다. 그날이 나랑 맞지 않는 방향이라면 오히려 더 찜찜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동쪽으로 이사하는 날인데 그날이 동쪽에 안 좋은 날이라면 괜히 일이 꼬이고 몸도 으스스한 기운이 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강을 건너는 이사입니다. 이건 풍수에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팁인데요. 말 그대로 강이나 큰 물줄기를 한번 건너서 방향의 기운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동쪽 방향이 안 좋은 날이라면 일부러 한강을 건너 강북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방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물건 옮기는 순서입니다. 아무리 날짜가 좋아도 중요한 물건을 아무렇게나 옮기면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옮겨야 할 건 뭐냐면 밥솥, 인감, 도장, 통장, 중요한 서류 같은 가정의 근간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들을 먼저 옮기면 새로운 집의 중심 기운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마치 기둥을 먼저 세우는 느낌이라고. 반대로 아무렇게나 박스부터 쌓고 그 속에 인감, 도장, 통장, 아이들 서류가 뒤섞여 있다면요, 그 집은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괜히 며칠 동안 짐이 풀리지 않고 잠도 뒤숭숭하고 일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이건 그냥 경험이 아니라 수십 명의 실제 사례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이사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삿짐 다 옮기기 전에 조용히 밥솥 하나만 먼저 놓고 오시더라고요. 왜냐고요? 먹을 기운이 먼저 들어가야 그 집이 사람을 받습니다. 밥솥은 재물의 상징이고 인감도장은 사회적인 기반을 의미하니까요. 이 두 가지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집이 내가 살 집으로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사는 운을 옮기는 행사입니다. 방향과 날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서로 짐을 옮기느냐에 따라 그 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사할 일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오늘부터라도 집안의 물건 하나를 의도적으로 자리를 바꿔보세요. 내 기운이 막혀 있다고 느껴진다면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흐름을 트는 겁니다. 때로는 작은 자리 이동 하나가 기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아마 들으시면서 맞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두 번쯤은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런 거 있는데 하고요. 맞아요. 대부분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괜히 돈줄이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도 흐름이고 물길이고 음악 기운입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들어올 것도 못 들어오고 있는 것도 새어나갑니다. 하나하나 복습해 볼까요? 집안에 차가운 기운을 뿌리는 유리 철제, 장식품, 침대 머리맡에 무겁게 눌러앉은 수석이나 장신구들, 기운을 튕겨내는 음악, 거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림, 막힌 동선, 꽉 막힌 드레스룸, 음기만 가득한 욕실, 불안한 아이, 공부방, 무심코 고른 이사 날짜와 물건 순서까지 이 모든 게 기운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엔 돈줄을 조용히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집안을 둘러보세요. 딱 한 군데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볼 때마다 이유 없이 찜찜한 자리, 거기서 한 가지 물건만 치워보세요. 그게 유리 조각이든 수북한 옷이든 오래된 그림 한 장이든 그 순간 기운이 달라집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흐름이 시작돼요.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라는 건 마치 다이어트처럼 욕심 내면 금방 지쳐요. 한 개만 비우자. 오늘은 저 장식장만 정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래야 오래갑니다. 작은 걸 바꾸면 작은 변화가 오고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인생이 바뀌어 있어요. 제 말 믿어보세요. 이건 수백 번, 수천 번 상담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여러분 집안으로 따뜻한 기운이 더 넉넉하게 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혹시 주변에 요즘 유난히 일이 꼬인다, 돈이 이상하게 모인다, 잠이 안 온다 이런 분 계시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세요. 큰 소리로 말 못해도 우리 삶을 조용히 흐트러뜨리는 문제에 오늘 이야기 하나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다시 흐르게 하면 돈도 사람도 기회도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그 시작을 오늘부터 함께 해 봐요.